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27일 2013 통일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업무 보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도전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밝힌 통일부의 통일정책 방향,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통일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국민 합의와 튼튼한 안보, 그리고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 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여 등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통일 준비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체계 확립과 통일 미래 세대 교육 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 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등을 3개 협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 영상은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주장하면서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46명 용사와 한주호 준이의 희생에 대해 그들의 애국심과 충정 어린 마음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켜낸 것이라며 그들의 뜻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올바르고 책임있는 선택을 촉구하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6일 전략미사일 군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습니다. 1호 전투 근무태세는 그동안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1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국 등 4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며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성분 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납북자 문제 등 9가지 유형의 인권 유린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협잡 행위라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등 6억 7,800만 원 상당의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핵약 물품은 유진벨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평양, 남포 등 평안도 지역의 8개 결핵센터를 통해 환자 500여 명의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결핵약은 22일 오후 평택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항, 북한 남포를 거쳐 다음 달 중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결핵약 배분과 치료 상황에 대해서는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남북 출입사무소 및 판문점을 방문하고 불교계 대표와의 만남에 이어 28일 기독교계 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대북협상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남북출입사무소와 판문점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남북출입사무소와 관계기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6일째 장관은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북출입사무소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 범정부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출입통행 편의를 제고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고 남북출입사무소 업무가 남북 간 신뢰 구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28일에는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6일째 장관은 그동안 남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지난 25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제3기 대북협상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남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중하지만 정부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도발적인 언동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노력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노력에 관심과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북협상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주최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개설됐습니다. 윤희 현장 김하늘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통일을 꿈꾸며 구슬땀 흘리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톡톡 통일 유람기입니다. 통일을 꿈꾸며 자판기 커피값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1인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으로 시작된 통일준비 활동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킨 전남 고흥의 김갑수옹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살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젊어서부터 교육계에서 쭉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고 그 다음 해 전라남도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을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민족이 그 소원하는 바가 통일입니다. 따라서 이 통일을 성취해 가는 데는 반드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뜻으로 통일기금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모으기 운동이죠. 2008년 8월 29일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 자판기에서 나온 커피 한 잔 300원씩을 매일 모아서 한 달이면은 9,000원이 되는데 그 9,000원을 통장에다 넣습니다. 왜 그걸 하냐 같으면은 조금씩 전략을 하고 또 일관성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8월 29일을 택한 이유는 그날이 우리 역사에서 국치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국민적인 그 수치를 면할 수 없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8월 29일 택에서 통장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통일기금 모금운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통일 국민포럼이 작년 3월 28일 고흥에 오셔가지고 고흥 군을 통일운동 성지로 선포하고 현수식을 가졌습니다. 6월 19일에는 성지 선포를 기념하고 또한 범국민 통일기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범국민 계리대회를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 뒤로 아주 고운 국민들이 너나 갈 것 없이 이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년 지난 3월 7일에는 고흥에 통일운동 성지 기념비가 세워졌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고흥은 정말 통일운동의 성지로서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5월 17일 날 김항식 국무총리께서 고흥에 오셨습니다. 금일봉을 주시면서 나도 이 운동에 그 참여하니까 기금을 좀 내란다. 그래서 그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참 큰 힘이 됐죠. 그 뒤로 그 유입 그 통일부 장관께서 잠깐 면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천동에 있는 남부교회담장에서 두 분이 앉아서 그 요담을 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나 각별히 그 많이 배를 해 주심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이제 남은 일은 제가 딴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통일이라는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 운동뿐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작정입니다. 우리 세대 분단이 되는데 이 분단 국가를 후손들한테다 물러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 큰 제방도 개미의 구멍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듯이 우리 국민들이 개미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통일을 원하고 또 노력만 한다고 하면은 남북 간에 이렇게 굳은 장벽도 허물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또 열심히 그날까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통일로 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한반도, 더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영상,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와 교류를 잘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고자 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각종 인권 보고서에 의해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09년 발표한 연례 각국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이고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정부는 북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국내외에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연구한 북한 인권 백서 발간을 지원했다. 또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해왔다.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이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비료와 농기계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을 이전해주기도 하였다.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의료,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적십자사 등이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UN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도 북한의 인권 실상에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 등을 통한 북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